인간이 만든 팬데믹 카바페넴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이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익숙한 모든 전염병, 그리고 지금 같으면 팬데믹,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법률인데 2022년 9월 29일에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카바페넴이 뭔가 싶을 텐데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개정하느냐, 이러니까 국제 미생물 분류 체계를 다시 만들게 됨에 따라서 우리도 2022년 제1차, 이 1차입니다. 제1차 의료 관련 감염 전문위원회 심의를 해서 여기서 의결을 했다. 의결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 균종 감염증, 그죠? 아마 여러분이 찾아보면 CRE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밑줄이 쳐 있듯이 속 균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목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럼 그냥 속 균종을 목으로 바꾸는구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카바페넴이 뭐냐? 이거는 심각한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가 뭔가 사람에게 그 위험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야 앞에서 봤으니까 반복할 필요 없겠죠. 속균종 감염증, CRE 감염증, 이거를 목 감염증, 이 CRE 감염증이 목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법조문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생물에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런 거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 세균을 분류하는 그 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앞에 개가 하나 붙으면서 문강, 목과 속종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어를 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먼저 개라고 하는 게 제일 위에 있는 분류인데 킹덤, 왕국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이 문, 디비전,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강, 이게 클래스, 말 그대로 계급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계층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이 목입니다. 목이 오더. 이게 오더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같은 성격을 가진 어느 국가 기준으로 봐서 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게 목으로 올라왔다고 했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과는 패밀리입니다. 마피아 가문 할 때 패밀리 이렇게 하죠. 속, 지누스. 속이 있고 지금 보니까 속을,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를 한 단계, 두 단계 올렸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종, 스피시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목으로 두 단계 올렸구나.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우리에게 해로운 뭐뭐뭐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그 위로 올라가면
영역이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령 만약에 보강동 이랬다가 종로구 서울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 모든 곳에서 이런 그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정부가 왜 이걸 바꾸려고 할까? 이게 어째서 감염병으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걸 이해해 봐야 하는데, 카바페넴 내성, 한자로 써놓으니까 뜻을 잘 알겠죠.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 균종. 이거를, 이 자료를 가지고 알아봅시다. 이 감염증까지 해서 CRE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CRE를 이제 알기 쉬우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게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게 장내세균 속균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가 뭔가, 여기에 보면 이 약을 혹시 쓰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 이런 것이 바로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라고 합니다. 이 CRE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장내세균 속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CRE가 되겠죠. 근데 이 균종은 그냥 사람들 장에서 정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로나 혈류 이런 다른 부위로 유입이 돼 갖고 유로 감염이 된다든지 혈류가 감염이 된다든지, 이거 참 큰일이죠. 상처가 감염이 된다든지, 그리고 폐렴, 이런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잘 모르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에도 이거는 현대 공중보건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CRE 감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RE 감염증, 이거는 이게 새로운 유행이 우려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점점 주목을 받아왔는지 봅시다. 2010년 12월에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표본 감시 체계로 그냥 운영이 되어 왔는데, 2017년이 되면 2017년 6월 3일부터는 3군 감염병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전수 감시 체계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3년 후인 2020년 1월 1일에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 법률에는 이게 제2급 감염병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9월 현재 국제 기준이 바뀌었고, 또 이 CRE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거를 속균종, 이걸 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앞에서 좀 오락가락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종,
하는 거를 CRE,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감염증을 CRE 감염증, 이게 이제 원래 구분이고, 그런데 그냥 CRE 하면 바로 감염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면 좀 왜 말이 이때 달라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이거는 사용하는 용례가 그런 겁니다. CRE 전염 예방 지침, 여기서는 감염증이란 말을 빼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자료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한 겁니다. 전염이 안 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이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라. 똑같습니다. 코로나19하고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어차피 감염이니까 손 철저히 씻기, 그 다음에 식품을 안전하고 청결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 이 환자하고 긴밀한 접촉을 삼갈 것,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을 것, 그랬는데 이제 이 감염 예방 수칙이니까 해당되는 것을 지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지침을 내놨는데, 그걸 보면 되겠죠. CRE 환자, 그 다음에 환자가 아니어도 병원체 보유자까지 이들을 접촉할 때는 접촉하기 전과 접촉한 후에 각각 물과 비누로 아니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RE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이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장갑을 끼고 가운을 착용하라. 이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똑같은 지침을 내리고 있다. 역시 이들,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이들은 1인실에 격리하라. 따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CRE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끼리만 한 병실에 둬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의료용품, 예를 들면 혈압계나 체온계나 이거는 CRE 환자, 병원체 보유자 전용으로만 써라. 다른 환자하고 이걸 섞어 쓰면 안 된다. 이게 의료기관에서 잘 지켜줘야 하는데, 아니면 환자나 환자 가족이 또 스스로 챙겨야 하겠죠. CRE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를 전담하는 의료진을 배치하라. 이게 참 보기에는 모든 전염병이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게 2급이니까 상당히 강한 거 아닙니까? 이 전담 의료진 배치, 이게 코로나19하고 아주 비슷하다. 보면 볼수록 그럴 겁니다. CRE 환자의 방에서 나오기 전에 장갑을 벗고 가운을 벗고 이렇게 해야 하고, 역시 앞에 말했던 그런 식으로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CRE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에게는 본인들이 보통 항생제 처방해 주세요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항생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이 이 환자를 혹시 가정에서 돌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게 이 지침입니다. 환자의 상처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리고 화장실 사용을 도와줬을 때, 그리고 변을 치워줬을 때, 아마 환자가 좀
증세가 심한 거를 알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반드시 손을 앞에 이야기한 그런 방식으로 그 알코올 소독제 이런 걸 사용해서 철저히 손 소독을 해라. 환자의 의료장치, 도뇨관 등을 다루기 전에 또한 후에, 전이나 후에가 아닙니다. 양쪽 다 손위생을 철저히 하라. 그 다음에 환자를 돌보는 사람 한 명이 2명 이상의 환자를 간호할 때는 접촉 주의 준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환자가 둘이 있다. 그럴 때 이 한 명이 이 CRE 환자일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서로 섞이지 않게 환자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CRE 감염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거의 그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항생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제 환자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더구나 이게 감염이 된다. 감염 유행이 된다. 이 지금 법률안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 이런 말을 썼죠. 그런데 이 법률안에 보면은 이게 유행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팬데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생각나죠.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게 계속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잘 알아두고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데 유의를 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